이번 주 고고 제주 찾기. 바다를 품고 있는 해안마을 조천읍 북촌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리우셨죠? 저도 그리웠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우리 보물섬 특집 방송 때문에 제가 조자리 동생 주저리로 멍멍멍 다녀왔는데, 그래도 고고 제주 찾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거 보세요. 뜬금없이 족자를 건네주는 제작진. 이게 오프닝은 말이죠, 이렇게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수다도 못 떨게 하고 다시 주저리로 돌아갈까봐요. 북촌 포구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짜자자자자 사진을 보니까요. 옛날 북촌 포구의 풍경이군요. 바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 풍경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여기 사진 한 구석에 뭔가 돌탑 같은 게 보이는데, 피디님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북촌 아주 편한 동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녀갔고 저희 외할머니가 지내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딘지 알 것 같거든요. 렛츠고! 포구 주변을 열심히 둘러보는 성원 씨. 아닌데, 이 돌담이 이 돌담 같은데, 이게 보면은 분명 오르. 오! 비님 찾았어요. 저기 맞죠, 저기. 오호, 성원 씨 제법이군요. 가보겠습니다. 호잇, 한 방에 찾았네. 호잇. 자, 그럼 이제 도움 주실 선생님을 찾아 떠나볼까요? 저분 선생님이죠. 누가 봐도 준비한 것처럼 써 계시는데. 오늘 저 도와주실 선생님 맞으세요? 예,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 여정을 함께할 김유정 선생님입니다. 손바닥을. 안전이 최우선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사진만 보고 찾아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뭐 방사탑도 아니고. 지금 이게 지명이 구지머루라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백구들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요게 옆에가 포구였잖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옛날에는 풍선, 바람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네. 포구가 좁아요. 그렇지만은 밤 되면은 깜깜하잖아. 네네네. 뭐가 필요해? 밤에는 불이 필요하죠. 등대불. 그 옛날에는 그 도대불이라고 해서 바로 지금 저기 도대예요. 제가. 지금 말로 하면 등대. 네. 밤길을 밝혀주는 불빛,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삼면이 바다인데 저 이런 거를 많이 못 봤거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이 기능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그 가치를 몰라서 저걸 다 없애버린 이런 안타까운 그런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또 이 한켠으로 사라져버리는 옛날의 문화네요. 과거 제주바다 곳곳에 있던 도대불. 지금은 복원된 것을 포함해서 10개 정도 남아있다죠. 오늘은 어두운 밤 바다를 밝혀주며 어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도대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작네요. 작지만은 어른 키보다는 크죠. 네. 성원 씨. 네. 지금 이 원형으로 잘 남아 있는데 네네네. 저기에 비석 같은 게 보이죠. 거기에 보면 글자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그 원형이 남아 있는 그 연대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도대불입니다. 등명대라고 해서 등 알죠? 등. 불을 밝게 밝히는 단이란 뜻이에요. 단이 올랐죠. 대정 4년 12월 건. 이 건이란 말은 세웠다는 거니까. 대정 4년이요? 대정 4년. 여기 북촌인데요? 1915년. 이것은 연호를 말해요. 일본의 연호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요 비석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졌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대개가 그 전승에 의해서, 즉 사람들이 전해오는 기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술 기록만 있지, 어떤 그 실제 이렇게 정확히 글자로 이렇게 기록을 남긴 사례는 유일하게 이 북촌 도대불입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이거 보면은 복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시멘트가 있잖아요. 시멘트 네.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그 대동아 공영권 침략을 위해서 축항을 건설해서 대규모로 시멘트를 바른 거죠. 이게 시멘트가 일본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된 거죠. 1900년대 항구를 건설한 일제는 항구 근처에 근대식 등대를 세웁니다. 일본의 군선과
어선의 항해를 위해서였죠. 우도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서 산지와 마라 등대가 들어섰습니다. 도대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이 시기죠. 아, 그럼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일제 강점기라 해서 식민지가 됐지만 실은 여기 있는 사는 사람은 제주 사람이죠. 그렇죠. 제주 어민들이죠. 이 어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축조해낸 다음에 저녁에도 안전하게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아, 안전 귀향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곳곳에 돌투성이 그 암벽들이 많아서 이것이 없으면은 배가 꽝해서 파손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는 그랬다 치고, 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네네네. 어땠을까? 바닷가에 배가 들어오면은 자기네 포구가 어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밤에요? 밤에가 제일 중요하죠. 여긴 별. 그렇죠. 그것도 많이 아파서 별도 많고 별의 중심이지만 그 밤에도 어렴풋이 한라산도 보이고 또 점점 가까이 올수록 뭐가 보이느냐면 그 화북포인 경우에는 네. 별도봉하고 원당봉, 원당봉. 삼양 원당봉 그걸 기점으로 해서 되게 가까이 오면은 포를 쏘아요. 포를요? 뻥뻥뻥 쏘면 아, 3번 쏘면 배가 3척이 오는구나. 5번 쏘면 5척이 오는구나 하면은 이때 마을 주민들이나 거기에 보초 서고 있는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포구 옆으로 쫙 나왔어. 신호의 체계로서 이렇게 밤에는 잘 보이고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등대 역할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가족들의 무사 귀환을 걱정하며 횃불을 들고 뱃길을 밝히던 이들은 스스로 민간 등대를 만들었죠. 이미 조선 중기에 30개가 넘는 포구마다 도대불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을마다 얼기설기 탑을 쌓아 올려 나름의 신호시설을 만든 것이 도대불이죠. 또 다른 도대불을 찾아가 볼까요? 저게 도대불 맞죠, 선생님? 네. 원뿔형? 약간 그 커피잔 엎어놓은 모양? 약간 그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김영리의 도대불은 모양이 좀 독특하군요. 처음엔 연대 모양으로 만들어진 김영 도대불은 1960년대 태풍으로 유실되며 이렇게 원뿔 형태로 복원됐다고 전해집니다. 어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동네마다 모습이 제각각인 것이 도대불의 특징이죠. 사람마다도 개성이 있듯이 네. 특히 김영 사람들은 그 돌 작업들을 정말 성실하게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독특한 원뿔형 모양으로 남아있고 이런 모습도 자연스럽고 어떤 그 미적인 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김영 사람들 네, 존경합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양 문화의 유적으로서도 굉장히 독특한 면이 엿보이죠. 솔직히 밤에 나가고 아침에 들어가고 일단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은 바쁘잖아요. 굴 관리도 마을 사람들끼리 뭐 순번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했을 때? 이 물때라는 게 꼭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켜고 끄는 시간이 다르다는 면에서 누구한테 꼭 지정한 사람이 있어서 대신 해줘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기름을 뭘로 했을까? 구린지름이라 그래가지고 상어기름이나 그 후에는 석유가 나올 때는 석유를 했겠지만은 네. 솜을 꼬아서 두껍게 만들어서 네. 그걸 얹히면 그 두께에 따라서 불이 커지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과학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알콜 램프의 큰 버전이다. 똑같은 거죠. 불이 주위로 번지지 않도록 돌탑을 쌓고 상단에도 나름의 보호장치를 만든 어민들. 나무 기둥을 박고 사면에 유리판을 끼웠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굵은 심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선 기름을 이용해 도대불을 밝혔다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간절히 바라던 어민들은 집집마다 순번을 돌며 어두운 밤바다를 밝혀왔습니다. 김영은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도대부는 잘 돼 있지만 네. 그 주변에서 약간 가슴이 아픈 게 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요것을 정자 아, 정자요. 요것을 조금 이제 다른 데로 옮겼어야 되는데 등록문화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안 될 때 이게 지었죠. 만약에 등록문화재가 됐다 그러면 요게 이제 50m는 떨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봐요. 지금 요거 보면은 근데 방향이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인데 좀 안타깝죠. 요게 아, 맞네요. 정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도대불이 향하는 길목에 정자가 있네요.
아하, 위치를 알려주던 도대불의 기능이 정자에 가려져 버렸군요. 그 안타까운 것이 그 문화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같이 그 공간도 같이 생각해줘야만이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다는 말은 원형이 그 아름다움이 사라졌다는 뜻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각 마을마다 있다는 거고 지원한다고 해서 복원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고증과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정보와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원형대로 복원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솔직히 정자가 주는 아름다움과 편리함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문화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는 적어도 그걸 고려하면서 어떤 그 다른 곳에 장소를 마련하거나 해야지 너무 편리에 그 앞장서다 보면은 그냥 아름다움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더 후대들한테는 더 자랑스러운 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랜 세월 도대불이 불을 밝혔던 공간. 그 공간에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문화유산을 지키는 길이겠죠. 하지만 전기가 보급되며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도대불은 개발의 바람 앞에 급속도로 사라져갔습니다. 지금 옆을 보시면 네. 도대불의 기초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일부분만 봤을 때 이 자리에 있었던 도대불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불을 걸 수 있는 높이니까 적어도 한 1m 50 정도는 높이. 최소한의 높이는 역사의 산실이 없어져 버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바다에 기대 살아온 어민들의 삶이 담긴 도대불. 오늘날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사실 그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해양 문화의 흔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흔적들을 워낙 그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다시 사라져버린 것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여기 있지만 그 해양 문화의 상징이었던 이 도대불은 등대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등대의 원조라면 우리의 옛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땀 흘리며 살았는가를 보여주지만 그 문화에 대해서 고증하고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우리 후대의 사명이고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후손에게 전해줄 유산인 거죠. 오늘도 선생님 덕택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원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문화유산을 사랑하려면 그냥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이 그 주제가 도대불이기 때문에 이 도대불로 삼행시를 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요? 그 즉흥시로 해야 더 그 인상이 남죠. 도시 사람들 대, 대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구경보다 재밌는 건 역사 공부. 고고제주 찾기 화이팅!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희 고고제주 찾기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를 안고 여러분들 앞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외쳐볼까요? 렛츠 고고! 고고!